혹시 물건을 잡고 돌릴 때 손목이 아프신가요? 손목에 복숭아뼈처럼 튀어나온 이곳이 아프시다면 오늘 말씀드릴 척골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은 진단이 잘못되면 필요 없는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어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신승환입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의 안쪽,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이라는 뼈가 손목의 뼈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선천적으로 척골이 더 긴 경우도 있고요. 손목 골절의 후유증으로 이 옆에 있는 요골이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척골이 길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 요골과 척골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이런 변화 때문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은 손목의 척측, 그러니까 이 복숭아뼈 같이 튀어나온 이 부위가 아픈 것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렇게 뭔가를 잡고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목을 꺾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여는 동작이라든가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는 동작, 아니면 빨래를 짜는 동작,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손목의 척골 쪽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은 척골 충돌 증후군 말고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진단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진찰, 엑스레이, 그리고 MRI와 같은 정밀 검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찰할 때는 우선 환자분의 손목 통증이 이 척골 충돌이 일어나는 이쪽이 맞는지, 그리고 손목을 돌리거나 꺾는 동작에서 아픈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피아노 건반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척골과 손목뼈를 이렇게 서로 눌러서 척골과 손목뼈가 부딪히는 것을 유발을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게 됩니다. 또 손목을 이렇게 척골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척골 충돌 검사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인데요. 척골이 옆에 있는 요골뼈보다 긴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척골이 더 길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척골이 요골보다 길다고 해서 꼭 척골이 손목뼈하고 부딪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척골이 더 길거나 손목뼈하고 겹쳐 보인다고 해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치아에서 송곳니가 다른 치아보다 기니까 아랫니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곳니가 분명히 더 긴 건 맞죠. 하지만 입을 다물어도 송곳니는 아랫니에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만 2차원으로 보면 송곳니가 아랫니와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 송곳니와 아랫니는 다른 평면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엑스레이가 아닌 3차원 CT로 연구를 해봤더니 같은 현상이 손목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나 레지던트 때는 엑스레이에서 척골이 길면 척골 충돌이 일어난다고 배웠고, 지금도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척골과 손목뼈가 서로 다른 평면에 있기 때문에 척골이 길어도 손목뼈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MRI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골이 길다고 꼭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환자에서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끼어 있는 TFCC라고 하는 연골판 같은 것이 닳거나 뚫려 있고요. 더 심하면 뼈에도 서로 긁힌 흔적이 보이게 되는데요. 척골이 더 긴 경우에도 MRI에서 이런 척골 충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척골 충돌 증후군 외에 통증의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MRI는 그 다른 원인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골이 튀어나온 곳을 지나는 힘줄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 힘줄 염증을 척골 충돌 증후군이나 TFCC 손상이라고 잘못 진단받고 저에게 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잘못된 진단으로 필요 없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 24세 여자 환자분도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내원했었는데요. MRI에서 보면 척골이 길기는 하지만 TFCC가 닳거나 뼈끼리 부딪힌 흔적이 없고요. 실제로는 힘줄 염증이 통증의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이 길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히 잘 되었다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척골 단축술, 그러니까 척골과 요골의 길이를 맞춰주는 그 수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꼭 그 수술이 필요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을 권유받고 온 환자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자주 들곤 하는데요. 양반다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양반다리 아시죠? 양반다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다리에 있는 뼈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대퇴골 모형인데요. 자, 우리의 넓적다리뼈, 대퇴골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있는 정도를 전경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경각이 큰 사람, 그러니까 대퇴골이 앞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사람은 양반다리를 하려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으로 돌아가 있는 이 대퇴골이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아픈 겁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은 W자 자세라고 하는 자세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양반다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양반다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퇴골을 잘라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 있는 걸 이렇게 뒤로 돌려주는 이런 수술을 하면 됩니다. 자, 한 달 정도 그냥 누워있고 또 2달 정도 목발 짚고 나중에 금속판 빼는 수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양반다리가 잘 안 되고 무릎 꿇는 게 편한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양반다리 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양반다리만 안 하면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유발되는 자세를 알아내서 그 자세를 피하고 손을 쓸 수만 있으면 의외로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척골 충돌은 대개 손을 어떻게 돌려서 쓰느냐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회전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안 아픈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잘 찾아내면 양반다리만 안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척골이 길어도 별 통증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각도로 해봐도 다 아프고 MRI에서도 TFCC가 닳아서 뚫렸다든지 뼈가 갈린 흔적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건 척골 단축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퇴골 전경각도 이렇게 너무 크면 양반다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걷는 동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척골 충돌 증후군에서 수술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목이 안 아프게 손을 쓰는 이 회전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엎쳤을 때 충돌이 더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뒤쳤을 때 충돌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라도 손을 쓰는 회전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손목이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진 경우라면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손목을 덜 쓰고 일할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보조기 착용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들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손목의 척골 쪽이 아픈 이유는 척골 충돌 증후군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앞서 예를 들었던 건염이나 건초염 같은 것들도 정말 많고요. 의외로 손목에 있는 다른 작은 관절, 예를 들면 이런 손목뼈들 사이의 관절이 아픈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진단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곳에 한 군데씩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척골 충돌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주사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싹 좋아진다면 어떻게 된 거죠? 충돌 증후군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다른 부위가 문제인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중 많은 분들은 수술 없이도 좋아집니다. 이 척골 단축 수술이라는 게 뼈를 자르고 금속판으로 고정한 다음에 수술 후에 깁스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을 해야 하는 작지 않은 수술이고요. 손목을 웬만큼 쓰게 되려면 2~3달을 잡아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진단이 잘 돼서 척골 충돌이 문제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런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를 잡고 돌릴 때 손목에 이 튀어나온 뼈 쪽이 아프다면 척골이 길어서 생기는 척골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인 치료는 척골의 길이를 맞춰주는 척골 단축술이지만 그 전에 정말 척골 충돌 증후군이 맞는지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곳이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수술을 받기 전에 꼭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